안녕하세요. 전구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살면서 두고두고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에리 프롬도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에리 프롬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소유냐 존재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기술도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다른 저서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얇아요. 에리 프롬이 1900년에 태어나서 198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과연 에리 프롬이 이 책을 몇 살 때 지었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그의 나이 만으로 56살, 1956년에 지었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어릴 때 한번 읽었었는데 어릴 때는 이 책이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100% 이해를 하면서 읽고 있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페이지가 좀 더 많아졌으니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얇은데도 아직도 일정 챕터 부분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스킵하고 읽지만 자신이 관심이 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읽어도 저는 전혀 이 책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책은 도대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는 사랑이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한테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책을 그 어릴 때 읽었었던 계기가 대체 진정한 사랑은 뭐고 나는 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그 어린 날의 고뇌가 있었을 때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띄었거든요. 사랑의 기술?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고? 이 기술만 있으면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이 사랑의 기술을 단순한 연애의 기술로 생각한다면 이 책은 그런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연애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작가의 맨 처음에 있는 작가의 말에서부터 작가는 독자들한테 경고합니다. 어떤 식으로 경고를 하냐면요. 진짜 이게 첫 문장이에요. 작가의 말 첫 문장.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랑의 기술에 대한 안이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실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책은 사랑이란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다. 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이 스스로에 대한 성숙이 없으면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감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전체적인 인격을 발달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해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초반에 있는 작가의 말에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사랑은 스스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만 진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고 쉽게 빠져드는 그런 감정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순한 연애의 기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재미없어, 이게 뭐야? 하고 실망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을 하고 싶냐면은 많은 사랑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사랑을 해봤지만 어떤 그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해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서 헤어진 사람들, 그런 헤어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헤어진 경험들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서 헤어짐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되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한텐 이 책을 반드시 진짜 추천하고 싶습니다.
에릭 프롬은 정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기술이다. 기술은 뭐예요? 기술은 단순히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랑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의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적인 지식들을 다 빠삭하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습득을 하지만, 이론만 있어가지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론적인 그 자신의 지식을 실제로 많은 훈련을 하면서, 인턴을 하든 뭘 하든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서 많은 훈련들을 하면서 여기 그 자신의 이론을 실제 생활에 접목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의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이런 의술처럼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맨 처음에는 이 사랑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고 이 책의 초반에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도 있고 형제애도 있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있고 성적인 사랑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을 것인데, 이 책의 초반에서는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자본주의적인 이 사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을 어떤 사랑스러운 상대가 나타나서 그 상대하고 사랑에 빠져야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환상을 끊임없이 낳고 있는 그런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일종의 환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물건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야지만 우리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지불할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지 않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여야지만 사랑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가치와 이 사람이 가진 가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야지만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이잖아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제대로 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언제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에릭 프롬은 이런 현대사회의 구조가 문제라는 것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그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큰 오류는, 나는 사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착각,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지르는데,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에릭 프롬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려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는 기술은 배우지도 않고 단지 적당한 대상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찾게 되면은 멋지게 그리겠노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하고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진짜 어떤 훌륭한 작품, 그림을 만들고 싶은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 그림을 그릴 만한 그 대상이 나타나야지만 그리고 나는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은, 진짜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그 대상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상대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그런
아무나 사랑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면은 언젠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동안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을 연습해 왔던 만큼 상대를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느낌의 문장을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즉 성격의 방향이다. 만약 어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내 상대,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인 이기주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을 만한 그런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원래 애를 낳기 전에는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서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까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종종 어떤 한 상대를 사랑하는 게 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대를 사랑함으로써 전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진정한 사랑의 자세라는 것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이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장은 사랑이 왜 기술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 장은 사랑의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 장은 사랑과 현대 서구 사회에서의 해체 얘기하고 네 번째 장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도 이 세 번째 장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항상 읽을 때마다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이 책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서 그냥 저도 스킵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지루하거든요. 여기 읽다가 이 책 완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고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1장과 4장만 읽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장은 왜 사랑이 기술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4장은 그러면 사랑이 만약에 기술이면은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 핵심은 4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사랑이 기술이라면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기술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그런 자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게 훈련하는 자세입니다. 훈련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집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반복할 수 있는 인내. 네 번째는 바로 최고의 관심입니다. 훈련하고 집중하고 인내해서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것에 대해서 지겨워집니다. 웬만해서는 보통 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명장, 마스터로 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고의 관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는 관심. 이게 바로 마스터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랑은 어떤 적정한 대상을 만나가지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고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겸손과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타나면은 그동안 내가 연마해왔던 사랑하는 자세, 훈련과 집중과 인내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면서 그 사랑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저는 이제 요약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한글로 된 책을 많이 읽다가 아무래도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원서도 샀어요. 이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얇아요. 원래 책이 얇으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 좀 더 깊이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
단점은 졸립니다. 엄청 이게 단점인가? 이게 불면증이 있으시면 진짜 이 원서 한번 읽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불면증이 뭔지 싹 잊어버리실 거예요. 사랑이 어려운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그냥 사람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모든 분들이 한 번씩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그냥 무관심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지 않겠어요?